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바쁜 세상 속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외롭고 조용한 집안의 말소리가 퍼질 때면 마치 오래된 빈 방에 햇살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방문이 습관이 되고 고마운 인사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미소로 열었던 문이 결국 나를 가두는 벽이 되었습니다. 문을 연 건 분명 나였지만 이젠 내가 나가지 못하고 숨죽이며 지내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무형의 침범입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건 거창한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친절에서 시작된 관계가 조용히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4년 노년층 생활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43%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누군가와의 비정기적 만남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결국 외로움이 사람을 부르고 그 만남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지만 그만큼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내 일상에 따뜻함을 더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 평온을 조금씩 흔들고 있는 사람인지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지금 필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시작은 미소지만 끝은 늘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누군가 집에 놀러 온다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었습니다.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옷차림까지 신경 쓰며 맞이했던 그 방문은 마치 소중한 행사처럼 여겨졌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누군가는 사전 연락도 없이 내 일상과 내 공간 속으로 훅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집이 너무 편해서라거나 우리 집보다 낫다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건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인이 아닌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리듬입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깨지는 건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불쑥 찾아오는 손님, 나도 모르게 퍼주게 되는 호의, 거절하지 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내 삶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내가 내 집 안에서 조심스러워지고 내 일상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그 순간 이미 늦은 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예의와 배려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고 마음 다치는 경험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사람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가 아니라 누구를 초대하지 말아야 할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작은 경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말보다 선한 사람, 배려보다 편함을 앞세우는 사람, 공감 대신 평가를 일삼는 사람. 이들로부터 내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 떠오를 겁니다. 혹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 그래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지.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그 고민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기준 하나가 생기길 바랍니다. 따뜻하되 단호하게, 친절하되 분명하게 관계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말에 따뜻한 차를 내주었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외롭다며 이야기 상대가 되어달라고 할 땐 내 마음도 퍽 외롭던 터라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두어 번 오고 간 방문이 반복되며 어느 날부터는 예고 없는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또 하루는 오후 늦지막이, 가끔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머물고 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내장을 봐서 함께 나눠 먹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상이 쌓여 어느 순간
나는 집에서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경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공간과 시간을 자꾸 침범해 옵니다. 방문이 일상이 되고 방문 시간이 길어지고 내 사생활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합니다. 불편하면 말해. 난 그냥 편하게 들른 건데. 하지만 이미 그 상황은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 되고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묘한 구조 속에 나는 그저 조용히 참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여긴 집 같아서 좋아. 우리 집보다 훨씬 아늑해. 이런 말은 겉으로 보기엔 칭찬이지만 사실은 나의 일상에 무단으로 들어와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안에는 나를 배려하는 태도도 없고 내 리듬을 존중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편하기 때문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방문을 허용하거나 사전에 약속이 있을 때만 만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요즘은 나도 일정이 있어서 갑자기 오는 건 어려워. 이 한마디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한마디가 없으면 결국 내 일상이 낯설어집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예방입니다. 반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외로워서 그러는 건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우리 모두 외롭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타인의 일상을 침범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일은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편한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결국엔 관계가 무너지고 처음의 따뜻함은 끝내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복지재단의 2023년 고령자 생활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인 방문으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2.4%에 달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틀어질까봐 참았다고 했고 30% 이상은 정해진 약속 없이 찾아오는 사람 때문에 휴식이 방해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가 어느 순간 무례함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관계보다 내 일상입니다. 내 시간, 내 공간, 내 쉼의 리듬.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경계 설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보다 더 조용하지만 훨씬 깊이 침투하는 사람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 말 없이도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내 공간을 평가하며 관계의 위계를 결정하려 드는 사람. 그들의 시선이 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순간 그 사람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없이 시선을 던졌고 그 시선은 소파의 위치, 벽지색, 커튼의 질감, 가전제품의 상태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칭찬처럼 들렸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 비교로 바뀌었고 나는 모르게 어깨가 굳고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식탁도 쓰시는구나. 우리 집은 냉장고를 벽 쪽에 붙였는데 여긴 다르네. 이건 요즘 잘 안 쓰는 건데. 그저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 말 뒤에 따라붙는 의미가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사는 이 집이 마치 평가 대상이라도 된 듯한 기분. 그때부터는 손님이 아닌 심사위원을 모신 것처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공간을 통해 관계의 서열을 정하려 합니다. 집의 크기, 인테리어, 사용하는 식기와 조리도구, 반찬 종류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그 사람의 경제력과 품격을 가늠하려 들고 그에 따라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는 우위를 드러내려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말로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침묵을 남기고 가끔은 눈을 치켜뜨는 듯한 표정 하나로도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내 공간은 나의 쉼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심사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초대를 꺼리게 됩니다.
혹시나 또 비교당할까? 혹시 내 취향을 비웃을까? 그런 생각이 앞서면서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편안해야 할 내 집이 불편한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중앙심리상담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 사적 공간에서 비교 평가를 경험한 후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고령 응답자는 전체의 37.8%에 달하며 그중 61%는 다시는 그 사람을 초대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집안 구석구석까지 신경 쓰게 되고 식탁 위에 올릴 음식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이 반찬은 너무 소박하지 않을까? 접시는 이걸로 내놔도 괜찮을까? 그 생각이 꼬리를 물며 결국 나답지 않은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내 공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 집은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담긴 곳이며 내가 가장 편안해지고 나다워지는 장소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나만의 세계인 겁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휘청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공간을 내가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말로 정중히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집은 소박해요. 그래도 제겐 참 편해서 좋아요. 이 말은 비교를 차단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관계는 대등해야 유지됩니다. 누군가가 자꾸만 위에 서려 하거나 나를 작게 만들려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우위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내 집을 내어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보다 더 조용하지만 훨씬 위험한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을 통해 친밀함을 가장하지만 결국엔 내 이야기와 내 삶을 이곳저곳에 퍼뜨리는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 말이 가벼운 사람, 그들의 특징과 경계의 지점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처럼 들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잘 있지? 혼자 지내는 건 아니지? 건강은 좀 어때? 가볍게 던진 말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며칠 뒤 전혀 다른 자리에서 내 말이 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한 말은 사라졌고 그 말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에 진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걱정하는 척, 위로하는 척 다가오지만 실은 나의 사생활을 캐내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다른 사람의 식탁 위에, 커뮤니티 대화방에, 모임의 잡담 속에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걔가 그런 일이 있었대. 혼자 산다더라. 애들하고 사이가 별로라던데.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누군가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그 입은 조용히 웃고 있었고 나는 내 삶의 단면이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에 속이 상합니다. 서울대 노년심리상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의 48%가 지인의 말실수나 정보 누출로 인해 인간관계가 불편해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60%는 다시는 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관계가 단절되기까지 단 한 번의 말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은 말이 가진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말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난 그냥 걱정돼서 말한 거야. 사람들이 다 알더라. 이런 식으로 책임은 늘 타인에게 넘기고 자신은 중간자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열었고 따뜻한 말투에 방심했고 그 결과 내 삶의 단면이 잘못 포장되어 떠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자책감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말을 아끼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 앞에서 어떤 말을 할지 분별하는 태도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의미 없는 맞장구도 피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요? 이런 말조차도 곧 그 사람도 알고 있었대라는 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말로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이야기로 남겼으면 해요. 이 짧은 문장 하나로도 상대가 내 말의 무게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 의지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관계란 결국 신뢰 위에서 유지됩니다. 내 말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내 삶에 머물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말이 아닌 돈을 통해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처럼 다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좋은 기회가 있다며 투자 이야기를 꺼내고 신앙과 믿음을 앞세워 내 지갑을 겨냥하는 사람들. 그들의 접근은 조용하고 한번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남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한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뜬금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으로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근황을 묻는 척하더니 잠시 뒤엔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괜찮은 투자처가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이건 진짜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쪽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그 사람의 기회였고 내가 가진 돈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접근은 더 조용하고 더 정교해집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신앙이나 공동체를 함께한 관계 또는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일수록 우리는 경계심을 늦춥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리 없어. 적어도 나한텐 진심일 거야. 이런 생각이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만들곤 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2024년 노년층 금융피해 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피해자의 72%가 지인 또는 신뢰하던 관계를 통해 사기에 노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58%는 거절하지 못해서 37%는 호의가 부담스러워서 투자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절박하다고 말합니다. 당신밖에 없다. 정말 믿을 사람은 당신뿐이다. 그리고 감정에 호소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심리적 포위가 숨어 있습니다. 거절하면 냉정한 사람, 모른 척하는 사람, 배신자가 되는 분위기.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자존감을 잃고 결국엔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렇게 건넨 돈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번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도 계속 손이 뻗쳐옵니다. 그때처럼 또 한 번만. 그거 있잖아요. 저번에 얘기한 거.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되고 관계는 서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짓눌리는 구조가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관계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결단입니다. 도움은 때로 의미 있지만 그 도움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내 평온이 무너진다면 그건 더 이상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소비하게 만드는 일이자 상대를 더 의존하게 만들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로 관계 끊기는 게 너무 아쉽잖아. 하지만 정작 잃는 건 돈보다 더 큰 신뢰와 평온입니다. 진짜 인연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람은 나의 지갑이 아닌 나의 마음을 먼저 걱정합니다. 그렇기에 돈이 대화에 등장하는 순간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언제부턴가 누군가의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고 만나기로 한 약속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혹시 감정을 짓누르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내 감정을 고갈시키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아프다던 이야기, 가족과의 갈등, 외로움과 고단한 하루. 그 이야기를 들을 땐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차를 내주고 밥을 차려주고 말없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전화벨이 울리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 또 얼마나 무거운 말을 들어야 할까?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을 반가운 존재가 아닌 긴장되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약속 잡는 게 부담스러웠고 집에 온다 하면 하루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이 앞섰던 호의가 나중엔 의무가 되었고, 그 의무는 점점 내 일상의 평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풀어냅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외로운지, 억울한지 어떻게든 들어줄 사람을 찾아내고 그 감정을 상대가 다 짊어져 주길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함께 나눌 때에만 따뜻함을 만듭니다. 일방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감정은 결국 감정적 침수로 이어집니다. 미국 심리학자 케나이 박사는 이런 사람들을 감정 에너지 흡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반응할수록 더 깊고 무거운 감정을 꺼내놓으며 결국 듣는 사람의 심리적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상대가 탈진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라는 회의감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감정의 교환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함께 울어주는 것도 당연히 따뜻한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괜찮아 보였습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열었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고 조심스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반복되며 그 따뜻함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일상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호의로 시작된 문이 어느새 불청객의 출입문이 되었고 정겨운 초대가 고단한 의무로 변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맞이하며 살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불편함보단 관계를 택하라는 말을 익숙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불편함을 참고 일상의 침범도 견디며 그저 괜찮다, 한 번쯤이야 하며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생각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룬 5가지 유형의 사람들, 자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며 내 공간을 점령하는 사람, 나의 집을 비교의 도구로 삼아 나를 평가하는 사람, 말 많고 가벼운 입으로 내 사생활을 흘리는 사람, 감정을 앞세워 내 지갑을 겨냥하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만을 풀어내며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이들은 겉으론 다정하고 따뜻하고 친근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내 삶의 리듬을 흔들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경계 없는 관계, 기준 없는 초대가 결국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초대한 방식이 곧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짓고 내가 허용한 범위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렇기에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내가 먼저 정해야 하는 나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집에 들이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내 공간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는지. 한 번의 초대가 관계의 시작일 수 있지만 그 초대가 내 일상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신호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흔적이 쌓인 곳이고 나만의 리듬이 살아있는 공간이며 무엇보다 내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일상을 흔들지 않고 내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으며 나의 리듬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나와 함께 숨 쉴 수 있는 진짜 손님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다시 세우고 기준을 분명히 말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배려하세요. 조용한 일상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그 일상을 다시 되찾는 데는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이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거절하는 건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책임지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편한 사람과만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